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아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내용은 간주 공급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간주 공급은 이게 뭐 실생활, 일상적인 부분에서 존재한다기보다는 간주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재고를 매입해 온 것들을 분석하고 그것이 어떻게 판매됐고 자, 이제 매입을 해왔으면 자, 이 매입한 것이 이제 뭐가 돼요? 이제 판매가 돼야겠죠. 판매가 되고 이제 재고로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입해서 100개를 매입했는데 공제를 다 받고 했는데 판매는 예를 들어서 60개를 했고 재고가 30개가 남아 있다. 그러면 자, 지금 비는 게 뭐죠? 10개가 비어요. 그렇죠? 이게 10개가 어디 갔나? 그렇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요게 이제 간주 공급 부분에서의 자, 이제 부분이 생기는 간주 공급으로 이제 뭐가 되죠? 과세가 돼서 매출세액에 집어넣어요. 공급으로 간주해서 매출세액에 집어넣는 부분을 이제 간주 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간주 공급이 지금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불공제 매입세 쪽하고 조금 이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주 공급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자가 공급이에요. 자가 공급이 있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개인적 공급. 이거는 공급이 아니지만 공급으로 간주해서 매출세액에 집어넣어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사업상 증여. 자, 네 번째가 뭐죠? 폐업 없이 잔존재화.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이제 그 간주 공급이라 그래서 공급으로 간주해서 매출수액에 가산해가지고 세금을 과세한다. 일종의 페널티의 개념이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자, 여러분 무슨 보면 폐업 시 잔존재화부터 볼까요? 폐업 시 잔존재화는 뭐예요? 매입세액 공제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어요. 예, 공제를 받았는데 공제를 받았으면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바로 뭐 해버린 거예요? 폐업해버린 겁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매입세 공제를 해줬다는 얘기는 여러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 환급받죠. 왜? 매입이 많으니까. 이걸 환급해준 이유는 뭐냐면 사업 열심히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라고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폐업해버렸으니까 이건 잘못한 거죠. 페널티를 가해야죠. 그래서 시가 등으로 이 남아있는 잔존재화에 대해서 자, 간주 공급으로 매출세액에 집어넣어서 과세를 한다. 이게 폐업 시 잔존재화예요. 여러분 이 간주 공급은 항상 뭐를 기본으로 해요?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때 기본을 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를 기본으로 매입세 공제를 해서 세금을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 자, 토지 조성, 토지도 마찬가지, 토지도 면세예요. 면세고 토지도 면세 항목이니까 같이 보면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마트가 겸용사업자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과세 물품도 다루고 면세 물품, 야채, 쌀 같은 것도 팔아요. 그래서 이 마트는 겸용사업자인데 이 마트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야채 코너에 들어갈 냉장고를 구입한다. 그렇다면 면세 관련 매입세이기 때문에 얘는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넣어서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야채 코너에 들어갈 냉장고를 매입하면서 과세 사업에 쓴다고 거짓말을 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그죠? 그래놓고 어디에 써요? 면세 사업에 써버려요. 이게 뭐예요? 면세 전용이에요. 자가공업 중에서 면세 전용. 이렇게 되면 이것도 페널티로서 과세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영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는 불공제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택시회사가 자, 대표이사의 업무용 소형 승용차는
소형 승용차를 사게 되면 이건 당연히 뭐예요? 불공제예요.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불공제인데 아까 보니까 얘를 어디에 쓴다고? 영업용에 쓴다고. 자, 영업에 쓰는 영업용 택시에 쓴다고 공제를 받아요. 그쵸? 택시 회사가 영업용에 쓴다고 공제를 받고 얘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대표이사 업무용으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평상시에 모르겠죠. 세무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면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업무용으로 쓴다고 거짓말해서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영업용으로 쓴다고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어디에 써요? 업무용, 영업의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뭐예요? 이것도 자가공급 중에서 자, 영업의 용도로의 전용, 이렇게 해서 얘도 자가공급으로 해서 뭐예요? 페널티를 가요. 간접으로 과세를 하겠다. 맞죠? 자, 그 다음 개인적 공급은 뭘까요? 네, 이거예요. 사업과 직접 관련하면 지출된 매입세. 이거 불공제 해야 돼요. 왜? 개인적으로 내가 쓸 거기 때문에, 내 가족이 쓸 거기 때문에 공제 받으면 안 되는데 사업에 쓴다고 공제 받아요. 그리고 누굴 줘버려요? 가족이나 직원 줘버려요. 개인적 공급으로 과세. 그렇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 여러분, 접대비 관련 매입세는 불공제죠. 공제받으면 안 돼요. 근데 접대비 아니라고 제대로 딴 데 쓴다고 해놓고선 접대에 써버렸어요. 뭐예요? 사업상 증여로, 간주공으로 과세. 결국 여러분 보면, 매입세 공제를 제대로, 불공제를 갔다면, 불공제로 애초부터 불공제로 갔다면 요런 간주 공급으로의 과세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부당하게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엄한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전용, 면세라면 매입세 공제 받지 말아야 했는데 과세에 쓴다고 매입세 공제 받고 면세에 쓰고, 그 다음에 업무용으로 쓰면은 매입세 공제, 택시회사 등에서 업무용으로 쓰면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되는데, 영업에 쓴다고 거짓말해서 영업용이라고 거짓말해서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어디에 써요? 업무용, 영업의 용도로 사용한다? 페널티. 그렇죠. 뭐예요? 직원이나 자신이 쓸 거면 공제 받으면 안 되는데 사업에 쓴다고 공제 받아놓고 자기가 썼다. 개인적 공급으로 페널티.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받으면 안 되는데 공제 받아놓고 접대비에 썼다. 사업상 증여로 과세. 결국 간주 공급은 이렇게 매입세 공제를 부당하게 받았을 때, 부당하게 받고 이렇게 사용했을 때, 페널티를 가하기 위해서 매출세액에 가산해서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간주 공급이라 합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